외신 쪽에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곧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고 후계 구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권력의 2인자가 40일째 안 나오고 있다. 후계자를 넘기는 그 시점에서 가장 힘 있는 놈을 먼저 쳐야 되는데, 후계자에서 탈락된 세력들은 전부 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서. 김정은이 2020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을 때 건강 위기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그의 모습으로 비춰볼 때 현재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정은 본인도 내가 젊었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있다고 뭐 주치의들은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이제 건강 문제 직면해가지고 딱 문제가 생겼을 때가 2020년도입니다.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안 나왔는데, 그때 이제 뭐 사망설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고, 미국의 CNN 방송이 김정은이가 이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 CNN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메인 방송이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방송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미국의 정보기관이 받은 정보를 이제 흘려본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은 어떻게 알았냐? 바로 북한의 도감청을 통해서 김정은의 신변 이상에 대한 정보를 캐치했고, 이런 거죠. 일본이 지금 안 깨어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일본이라는 게. 왜 안 깨어났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죽었는데 안 깨어났다, 아니면 마취를 했는데 아직 안 풀려서 안 깨어났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안 깨어났다는 것만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 죽은 게 아니냐 해가지고 CNN에서 풀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죽었다가 난리가 났고, 또 중국의 국가안전부도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힘을 실어줬고, 또 대만의 정보국장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거의 뭐 우리 탈북자 국회의원 뭐 태용호, 지성호 두 사람도 다 모두 이제 김정은이가 죽은 것 같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살아나오는 바람에 좀 약간 망신 당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3월 1일 날에 나오긴 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제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일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김정은이가 쓰러진 건 사실이고, 심장에 스텐스 수술을 그때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손목에 뭔가 바늘 자국이 보였고, 자, 그 이후로 이제 2023년도에도 한번 중국의 국비밀리에 가서 수술 한번 받았고, 그래서 이 과정에 살에 한번 쭉 빠져가지고 뭐 헐쭉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이어트 했나? 근데 그거 아니죠. 한 달 만에 뺐으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아니고 수술 때문에 이제 피를 흘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이 쭉 빠진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몸 관리를 해가지고 유지를 하면 괜찮은데 다시 또 살이 불었어요. 그러면 비만인 사람이 살을 뺐다가 다시 또 찐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랍니다, 이게. 그러다 거기에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오게 되면 사람 몸이라는 게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일주일 전인가 외신 쪽에서 막 이런 김정은 또 건강 이상설이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김정은이가 곧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 또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잠깐 나오고 건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지만 그것도 다음에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분명하게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후계자를 안 세우고 나서 죽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이의 후계자를 지금 누군가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후계자를 세울 때 무슨 작업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태정이, 이방원이가 세정을 세우려고 할 때 뭘부터 했습니까? 제일 힘 있는 놈, 그러니까 이 아들을 휘두를 수 있는 힘 있는 놈을 갖다 먼저 친 거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의 외척을 다 써버리고 뭐 다 이제 해버렸는데, 지금 조영원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권력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노련하고 아주 젠틀하고 권력욕에 대한 욕망이 아주 큰데, 그걸 감추고 김정은한테 그냥 들적이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막 자기 동생 뻘인데, 이런 조영원이가 이제 김정은이의 신임을 얻고 거의 김정은 집권 내내 2인자로 해왔기 때문에, 조영원 직책이 조직비서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조직비서는 북한의 권력을 다 가진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 권력의 상당수는 조영원 인맥으로 다 이제 구축이 됐고, 김정은이 한 대만 아부아부하지만 딱 돌아서는 순간 다 조영원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김여정이는 동생이긴 하지만 여자고, 그러니까 실제 권력은 조영원이가 다 지키고 있는데, 이런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고 후계 구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권력의 2인자가 40일째 안 나오고 있다? 이거는 후계자를 넘기는 그 시점에서 가장 힘 있는 놈을 먼저 쳐야 되는데, 김여정을 치겠어요? 조영원부터 먼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김정일이가 권력을 이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냐면 국가안전보위부 류경 부부장을 먼저 쳤습니다. 류경이가 이제 국가보위부 권력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때. 국가보위부라는 것은 우리 국정원인데, 국가보위성이 북한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유사시 때 정권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조직이 바로 정보조직 아닙니까? 그 정보조직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죽였어요. 장성택은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결국은 김정은이가 집권해가지고 장성택을 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과 김여정의 남편은 후계의 권력 구도를 안착시키는데 필요한 가적입니다, 이게. 후계 구도 권력이 안착이 되면
또 토사구팽된 일본이 바로 김일성과 그의 남편이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세력은 누구냐? 바로 이제 조영원과 같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그런 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40일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영원이가 부정부패를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거 보게 되면 대장동의 돈 주인은 누구냐? 5천억이란 돈. 김만배나 뭐 이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다고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재명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설계를 이재명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영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직접 받은 건 없어요. 근데 내가 관리하는 이런 밑에 애들이 돈을 다 먹었다 이거요. 근데 그게 들킨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 백으로 돈을 이렇게 먹었냐? 이건 뭐 조영원하고 상관없다. 했는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이거 조영원 이놈이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면서 돈은 다 깔아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해서 걔를 갖다 쳤다는 말도 있고 뭐 잠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 조영원이 지금 안 보임으로 인해서 북한 권력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이 이제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만 김주애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여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왕이 되는 순간 북한은 망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남전여비의 끝판왕입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비슷해요 북한은. 여자와 명태는 그냥 두드리는 게 맛이다. 여성의 인권 권리를 갖다가 아주 개떡으로 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뭐 자기 여동생 현송월에 세운다고 해서 여성의 권력이 여성의 인권이 높아진 게 아니고 그냥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여성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런 남전여비 여성의 인권 이런 권리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여성이 왕이 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주애는 약간 4대 권력 쇄속을 한다는 갖다 준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면 김주애는 그를 보좌할 수 있는 김여정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설주한테는 아들이 있는데 자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여인에게 난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면 배가 다른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협조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4대 세습이 이제 꼬였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면 이제 누구의 아들을 세울 것이냐 현성월의 아들 또 려심이라고 하는 또 보이진 않지만 피아니스트 사진이 나오긴 나왔어요. 려심이라고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 되게 이쁜 여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메인 그룹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가 여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심이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고 현성월한테도 아들이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세워지게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현성월이가 높은 것 같아요. 현성월이가 제일 권력의 중심에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시점에서 이설주가 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꽤 오랫동안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안 보여요 이설주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설주도 안 보이고 조영원이도 안 보인다. 근데 이 와중에 현성월이는 계속 설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성월의 아들이 뭐 후계자가 된다면 이게 족보가 꼬일 수밖에 없고 후계 구도가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단계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고 후계자는 세워야 되고 근데 후계자는 정신을 부인할 수는 없고 후초환돼 있는데 그게 뭐 너무 난잡하게 이해를 좀 하다 보니까 사방에서 아들이 튀어나왔는데 뭐 잠깐 김정은 입장에서는 똑똑한 아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심히가 나는 아들이 제일 똑똑한데 또 제일 교포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도 엄마가 제일교포지만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심이라고 하는 제일교포가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거는 너한테 불리하다 해가지고 이설주를 갖다 세우는 거죠. 이설주의 아버지는 공군 비행사기 때문에 성분이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본인도 지금 여심이를 좋아했고 여심이 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만약 후계자가 된다면 똑같은 또 자기가 제일교포 핏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지 결정이 안 된 그러니까 후계자에서 탈락된 그 세력들은 전부 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라서 또 얘네들이 어떻게 반발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제 싸우려고 할지 이 과정에서 뭐 김여정도 있고 현성월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력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죽고 나면 완전히 그냥 개판 어분전이 돼가지고 권력이 그냥 완전히 수렁에 빠져서 자멸로 가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이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의 비만 관련 건강 문제로 인해 해외에서 약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건강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하였다는 우려가 현재 얼마나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그 혈당,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냐가 이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 중요한데 자 김정은이는 이제 보면 담배를 아직 피우고 있어요. 술 좋아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에메랄드 치즈 같은 걸 좋아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치즈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살이 안 빠지잖아요 얘가. 식습관이 이제 실패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이제 승마는 하긴 합니다. 근데 승마 하나 가지고는 이제 그 운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에 실패했고,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인데 김정은이가 이제 많은 궁녀들한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마다 한 9명씩 10대 애들을 갖다 공급을 해요. 김정은 전용으로. 그럼 이제 김정은이가 매해 새 여자가 오니까 남자니까 이제 그거를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기력이 쇠해지고 건강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약을 뭐 새롭게 개발해 가지고 쓴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뭐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미 세상에 조영약을 다 써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시황제처럼 뭐 장생 불로약이 있어가지고 이걸 써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진시황이 만들어낸 장생 불로약이 바로 공진단 아닙니까? 공진단이 이제 이게 그 아주 사람의 어떤 정신을 맑게 하고 장생불로 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개발된 게 이제 공진단인데, 이 공진단의 핵심이 바로 사양입니다. 사양이 이제 그게 공진단이라고 하는 그 약의 핵심인데, 이 사양은 어디서 나오냐? 사양노루 배꼽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양노루 배꼽. 진짜 사양노루가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38선 인근 한반도 중부 지역을 쭉 돌면서 요 벨트에서 나오는 사양노루가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사양노루는 이제 티베트 쪽에 좀 있고 한반도 이쪽에 나온 사양노루가 있는데, 이 사양노루는 정말 이건 천년기념물이에요. 대한민국도 배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나 잡으면 몇 천만 원씩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벨트인 사양노루는 몽땅 김정은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김정일 때에도 사양노루 잡게 되면 이게 뭐 김정일이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고 간부들도 이제 다 이제 하나씩 선물로 줘요. 사양 배꼽을. 그래서 이게 뇌 출혈이 오거나 중풍이 오거나 할 때 그 사양 이걸 타가지고 탁 먹게 되면 순간 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장생불로죠. 혈류 이런 거 돌게 하는 특이한 어떤 그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공진단을 먹게 되면 이제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만드는 공진단에 사양이 없어요. 그런 사양노루 배꼽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상 사양노루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은 떨어지지만 거기는 사양노루가 있다 보니까 그거라도 쓰면 좀 낫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사양 고양이 뭐 이런 걸로 이제 그거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확 떨어지는데, 실제로 사양노루 배꼽은 이제 정말 그런 공진단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나오는 공진단에는 그런 사양 배꼽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이가 먹는 사양노루는 진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발표한 게 뭐냐면 사양노루 수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액. 김정은이는 매일 수액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약을 다 써봤지만 이제는 김정은한테 통하는 약이 없고, 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양노루 수액을 돌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국정원 발표니까 뭐 팩트겠죠. 저도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양노루 수액으로 영생불로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단계가 온 겁니다. 사실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사양노루 수액을 맞으면서 이제 혈관을 돌게 하는 건데, 이것도 운동을 하면서 식습관을 바꾸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사양노루 수액만 돌린다고 해서 이게 현상 유지는 되겠냐?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허전시켜야 되는데, 그냥 유지 관리하다가 어느 순간 나빠지게 되면 더 이상 사양노루 수액도 안 먹히는 단계가 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시황제가 왜 죽었겠어요? 그 사양을 써봐도 안 되니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김정은이도 이제 마지막에 사양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양노루 수액을 돌린다고 했을 때 제 생각이 딱 드는 거는 얘가 갈 때가 됐구나, 이런 확신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거운 자리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개혁을 할 때에는 뭔가 화가 나서 막 개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야당이 막 탄핵을 30번씩 하고 막 그러니까 열받아. 이 열받는 거를 조금 참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국민들 많잖아. 이게 또 많은 국민들은 또 오죽하면 했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될 때 이제 뭔가 폭발을 하는 건데, 김정은도 이게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경제가 무너져 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반체 세력들이 막 곳곳에 산재해 있고 여러 가지 국가 문제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게 하겠어요. 과거에 김정일 때는 김정일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많았겠지만 항상 언론에는 김정일이 웃는 모습만 나왔어요. 근데 김정은이는 늘 그냥 화내는 모습이 많아요. 누구 욕질하고 비판했다는 것이 기사로 그대로 나옵니다. 뭐 너절한 놈, 무슨 뭐 배은망독한 놈, 뭐 쓰레기라고 막 욕질하고, 심지어 김덕훈 총리한테도 막 그런 말을 합니다. 막말을 막 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처한 환경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여기에 이제 폭주, 스트레스 풀리면 이제 술을 또 마시게 되고 담배 피고 또 여자도 기쁜 자고 또 모든 생각 다 잊고 놀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구조적으로 김정은이는 죽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살찌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살을 운동으로 뺀 게 아니고 수술로 뺐는데 다시 또 바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이 되면서 얼굴이 안 좋아졌어요. 얼굴 흑백으로 변했고 더 이제 푸석해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게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처한 모든 환경이 뭐 어떤 엄격한 부모가 있어가지고 해초리를 막 때려가지고 운동을 시킨다든지 술 먹을 때 못 먹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데 뭐 부인 이설주가 뭐 김정은이 술 마신다고 해서 못 먹게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는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작심을 하고 그냥 바꾸지 않으면 이건 쉽지가 않은데 이미 초고도 비만 환자는 이게 환자로 분류합니다. 이건 수술 안 되기 때문에 초고도 비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의사가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단계로 온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이제 그런 단계에 왔고 그냥 겨우 걸어 다니는 것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사약로로 수액으로만 이제 움직이는 그런 제스처인데 이것도 좀 지나면 이제 마약으로 움직일 겁니다. 마약. 이것도 안 먹히면 마약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겠죠. 만약 김정은이 사망한다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이전 북한 주민들이 이제 80년 이상, 80년간 김씨 왕조에게 기대왔지만 결국은 한 번도 뭔가 주민들의 어떤 식생활, 의식주를 해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포갑 체제의 어떤 그런 이제 인권 유린이 세대를 거치면서 더 잔혹해지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김씨 정권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김씨 왕조는 이제 끝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이제 바꾸자는 그런 게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그게 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쓸데없는 김정은 정권 대북 지원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게 무슨 뭐 인도주의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북한의 현실을 조금만 안다면 이게 인도주의가 아니라 반인도주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반인도주의냐면 대북 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 정권이 부유해지고 정권이 힘이 생기고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대북 지원이 북한 인권 탄압의 강도를 결정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대북 정책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북 지원 하지 말자는 거냐? 할 수 있어요. 북한 주민에게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길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 정권이 뭐냐면 더 이상 한국하고 안 하겠다는 것은 뭐 정권을 주든 주민을 주든 이제는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환상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 고 하니까 이제 이걸 북한이 이제 안 받겠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뭐 4대 세수 과정이 이제 헝클어지고 김씨 왕조의 멸망이 눈앞에 보이게 되면 그때는 북한 주민들이 봉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뒤집어 엎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정부는 뭘 해야 되냐?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얻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주민의 편이며 북한 정권은 우리가 상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켜 가지고 주민을 대한민국으로 편입시켜서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힘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게 되면 2,300만 북한 주민들은 단기간 내에 경제 기족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로 가면 그들의 삶은 지난 80년보다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이제 계속 주입을 시키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투표로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독일처럼. 독일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독 공산당이 호네커 소기가 소독으로 편입되게 되면 소독이 노예가 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했는데 소독 정부가 이제 끊임없는 동독 정책을 동독 주민을 위해서 했어요. 동독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해외 여행을 금지시켰는데 그걸 푸는 대가로 현금 물자 지원하고 그리고 뭐 정치범들을 사오는데 현금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동독 주민을 위한 인권 정책을 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이 소독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보수든 진보든. 더 나쁜 거는 이제 진보 정권 때는 북한을 왕창 지원했는데 이거를 북한 주민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북한 정권에게 준 것이지.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게 통일 정책인 거죠.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위기면서도 또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기회는 언제 오냐? 통일로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제 섬나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거의 80% 정도 육박을 하고 있고 수출이 안 되면 경제가 시청거리고 일본만 해도 내수 경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낮습니다.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탄탄한 경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만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북한을 우리가 병합을 하면 한 6천만, 7천만이 되고 북한 바로 위에 압록강, 두만강 위에 이 동북 삼성 지역은 이제 한국 경제권에 편입이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1억 5천만, 2억 정도의 한국의 내수 시장이 생긴다는 걸 가정을 하게 되면 탄탄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통일로 이제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거의 2,300만의 우수한 노동력이 값싼 노동력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굳이 뭐 베트남 가서 뭐 중국 가서 할 필요 없어요. 당분간은 북한과 결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시너지를 이제 우리가 창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개발하는데 대한민국의 이 노하우가 얼마나 강함이 항만 세우고 철도 놓고 도로 놓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경제의 성장이 북한 지역이 또 원래 일제시대부터 대한민국 남쪽은 농업지대였고 북한은 공업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지 북한입니다 원래. 근데 북한은 완전히 공업이 피폐화됐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북한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중국, 대륙, 러시아까지 다 같이 아우르는 이제 그런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 문제 뭐 중요하지만 빨리 북한을 통일 병합을 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고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도 물론 중요하고 또 북한 주민 2,300만의 생존권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에 절박한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북한 문제에 늘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